감사합니다. 김영희 우리 대기자님께서 분모와 분자의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문제가 안 풀리면 우회해서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상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핵을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면 정리되는 거고, 미국도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NPT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이제 말하기로는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괜찮고 북한이나 이란은 롱 스테이트니까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중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남북 관계가 경제적 협력으로 통합되고 가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최소화되고 풀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좋은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인천 단독으로는 물론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조율을 많이 해가고 노력을 합니다만, 중앙정부가 그거는 그만에서만 한정될 수는 없고 또 적재 역할을 해서 견인해가는 역할도 같이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중국의 기업을 우리 인천에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텐진 비나이 신문을 갔더니 우리나라 기업이 텐진 비나이 쪽에만, 아무튼 천진 쪽에 3,000개 기업 8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천진에.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쓸만한 중국 기업이 단 한 개도 투자를 않고 있어서 이번에 CNPV라고 하는 태양광 제조업체를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송도에서는 중국 기업으로는 첫 1호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대기자님한테 와 계시니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것이 위치, 그 사무국 위치가 우리 인천 송도가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들도 다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 만평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에 사무실도 많은데 서울에 써라 그래가지고 지금 억지로 서울에다 지금 임시 사무실을 놔뒀는데, 외교부 관계자들은 다 임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가장 가까운 이곳으로 오는 것이 중국, 일본에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일본 마사토시 무사시 그 대사도 불러다가 현지까지 보여줬더니 다 얘가 제일 좋다고, 우리 일본 대사도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중국 대사님과 일본 대사님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치 맨하탄에, 아니 뉴욕에 UN 본부 건물이 있는 것처럼 이 제2의 맨하탄 같이 발전해 갈 우리 인천 송도 지역에 삼국 정상회의 사무국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사무국이 오는 것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희가 UN 기구가 10개가 우리 인천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UN 기구가 집중되어 있는 게 에스캅을 비롯한 UN 기구가 우리 송도에 모여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백낙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남북연합제 문제도 사실상 각 지금 그 군사간 정정위원회나 정상급 회담이나 그 군사훈련 시의 상호 통보 참관 한 라인만 돼서도 사실 이런 제2의 연평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연계돼서 한국적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천안함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라쇼몽 그 아카도와 루이노스케 일본인 그 라쇼몽을 다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네 사람의 다 견해가 다른 것처럼, 최근에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 씨가 진실의 가장 큰 단점은 게으르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객관적 진실이 점차 드러나게 될 걸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임도원 장관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저는 참 그 하나 비유하고 싶은 게, 1971년도에 닉슨이 그 중국을 방문해서 조은 라이를 만나고 그 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미중 관계가 국교가 정상화되고 되자마자 일본은 기다렸던 듯이 바로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일중 간의, 중일 간의 관계가 1973년도에 바로 그 다음에 정상화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중국의 변화를 보면서 박정희는 유신 독재로 오히려 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그 새로운 변화를 오히려 반동적인 형태로 대응을 한 것이 72년 10월 유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92년도에 저희 국교가, 한중 간의 국교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로부터 딱 20년이 내년입니다. 2012년. 이제 나는 미중 관계가, 아니 북미 관계가 정상돼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년 단위로 그러니까 미중 국교 정상화 72년, 92년도 한중 국교 정상화, 2012년은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이 이 권력 교체도 중요합니다만 빨리 이 문제 육자회담이 재개돼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한 대로 2014년에 9.19와 14가 같이 또 연결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도시 간의 자매 결연 문제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성과 해주안의 이런 자매 결연을 통해서 되고, 실제로 우리 인천은 해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황해도 분들이, 그리고 개성 분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혈연적으로도 사실 우리 개성, 해주, 인천은 사실상 자매 형제 관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 도시로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삼각 협력 체제를 상부 구조에서는 문화적으로 고려 문화권의 부활과 경제적으로는 그런 삼각 경제 틀 통합을 통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택 이사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장면, 죽산, 조봉암, 이승엽 다 어떻게 보면 세 분이 다 불행했는데 세 분이 다 정치적 노선이 다 장면은 우리 이제 남한 정부, 죽산은 남북한 화해 협력을 한 양쪽에서 공산당에 한번 있었다가 탈당했기 때문에 좌익으로부터는 기회주의자로 비판을 받고, 또 그러면서도 이승만 정권의 초대 농림부 장관의 입각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마치 노동당,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들어간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동당에서 만약에 이정희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노동부 장관 입각 제의해서 수락했다고 한다면 여기 제야나 이런 데서는 온통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거고, 장관 자리가 탐이 나서 하느냐 비판을 받을 거고, 또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저런 사람을 위해 노동부 장관을 했겠느냐 논란이 됐을 텐데, 특이하게도 그 시기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 입각 제의를 했고, 또 죽산 조봉암 이걸 수용을 해서 농림부 장관을 맡아서 그 농지 개혁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구 선생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50선거에 참여해서 재헌헌법 기초위원으로 참여했던 죽산이야말로, 저는 최근에 이승만 복권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죽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든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승엽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런 우리 인천 출신 정치인들의 이런 좌절과 꿈, 이것들이 다시 부활이 돼서 6.25 직전에 남북의 화해협력을 주장했던 죽산이 앞서간 인물이었다 한다면 바로 우리가 천안연평을 겪었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화해협력을 주장하는 것은 이런 죽산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천이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데 이 분단적 남북을 분단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변방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남북의 통일의 시대를 생각하면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천항이 사실상 지금 발전이 더디고 있는 것도 그동안 분단의 사고에 기초한 투포트 시스템, 부산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 인천항이 사실 해운 항문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가 항만 시설을 빨리 투자를 했으면 훨씬 중국에 가기가 가까운데 여기가 거리가 이런 항만 시설이나 배후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현대자동차 사장도 만났습니다만 인천이 훨씬 가까운데 평택항을 통해서 차를 다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차를 갖고 오려니까 물류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인천을 오려고 그러면 항만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체선 기간이 길어서 못 들어온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물류 코스트가 사실 인천항을 발전시켜서 대련 바로 상해 천진으로 연결하면 훨씬 더 코스트가 줄어들 사람들이 아주 우회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체증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 분단의 사고의 잔재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남북 관계가 풀리고 우리 인천이 그런 역할이 만들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인천이 이런 구체적인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경인 아라뱃길도 내일 모레 개통이 된다 그럽니다만 이것도 사실 제가 구상하기로는 남북 관계 물류가 연결이 되면 사실 남북 아라뱃길을 통해서 대동강, 남포 관문을 통해
대동강까지 다리가 이렇게 배가 연결되는 그런 구상이 됐을 때 그나마 물류가 생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것이 저는 2013년도에 전국체전을 저희 인천에서 합니다. 제 꿈은 2014년도에 남북한 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는 어려울 겁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데 일부 종목 분산 개최나 공동 응원단이라든지 단일기 사용, 또 공동 또 문화행사, 입장식을 공동으로 준비한다든지 폐막식을 준비한다든지 학술 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남북 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 단계로 2013년도 전국체전 때 북한팀이 참가함으로써 해방 이후에 명실상부한 전국체전이 최초로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남북관계가 풀려가고 또 새로운 정부가 내년 말에 만들어지면 충분히 저는 2013년 전국체전이 북한팀까지 참가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해방 이후 최초의 전국체전이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